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난 주말에 중앙일보 인터넷 페이지에 문재인의 거제도 생가랑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 현재 생가는 폐가처럼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게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커다란 트랙터를 가져와서 숫제 출입구 입구를 막아버렸다는 거고, 그 집의 소유주로 보이는 문재인이가 소유주일 수도 있는데 거꾸로 50대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걸 사진을 몇 장으로 중앙일보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내부를 바라볼 수 없게 검은색 천으로 비닐로 덮은 가림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트랙터, 천관 입구를 막고 있는 트랙터입니다. 그리고 이 생가 내부도 이렇게 썰렁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가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몇 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누더기가 돼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생가는 나름대로 복원이 돼가지고 관광객을 받고 기념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폐가로 방치되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의 생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사로 30분 거리, 20km 정도 더 떨어진 거리에 김영삼 생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어쩌면 거제도는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 문재인의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제도에서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생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은 문재인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 생가라고 얘기했던 곳을 퇴임한 이후에 헌시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합리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정말 문재인이 태어난 그곳이 맞는가? 아니라면 뭐냐? 결정적인 걸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도가 문재인의 생가가 아니라면 문재인 그자가 정말 태어난 곳은 어디냐는 걸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가정이지만 혹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1953년 1월 거제도 태생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추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자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실 독자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평론가 조우석은 예전부터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지목해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저 친구 간첩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전광훈 목사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언론인으로, 유튜버로 무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당하고 깜빵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러나 저는 이 일을 내질렀던 것입니다. 문재인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부터 저는 그런 경천 동지할 만한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겠습니다.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거기서 6년 정도 살다가 부산 영도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게 그동안 문재인의 자기가 책에서 밝힌 얘기지만 이 모든 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는 1950년이나 아니면 1949년 정도, 즉 6.25가 터지기 직전에 함경북도 어느 해에서 태어날 가능성을 배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그자가 슬그머니 대한민국 부산에 내려온 거는 어느 때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냐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문영영이가 6.25 당시인 1950년 12월 달 흥남 쳤을 때 피난을 와서 거제도에 정착했다가 부산으로 이사했다는 것 자체가 전체가 거짓말, 전체가 대국민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과 정반대로 실제로 문영영이, 문재인의 아버지가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한 타이밍이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문재인이 거짓말한 건 분명하지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무슨 자격으로 북한에서 내려왔는지도 문재인은 책임 있는 답을 한 바 없습니다. 흥남철수 때 내려왔다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때 아들 문재인과 문영영이가 함께 왔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왔는가도 사실은 굉장한 의문의 덩어리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한 뒤에 아들은 나중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아직도 컴컴한 비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그자가 5년 동안 집권을 하고 퇴임한 마당에도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주변에는 미스테리 덩어리입니다. 사실 생가 개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취임한 직후부터 거제시장으로 있는 사람이 생가를 복원해야겠다고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건의를 했습니다. 취임한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속 청와대에서는 빠꾸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재임 중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꾸를 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퇴임 이후에도 상황은 똑같다는 점입니다. 덜컥 문재인은 거제도를 버리고 경남 양산을 자기가 내려갈 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거제도를 철두철미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정은 분명합니다. 거제도는 처음부터 가짜다. 거제도가 고향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사기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 거제도가 고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우리의 추정은 굉장히 끝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자기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강한옥, 가짜 엄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이 묻혀 있는 데는 경남 양산에 있는 하늘공원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의 아버지 문영영의 모서도 원래 딴 데 있다가 이장을 해서 양산에 같이 합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제도는 문재인이 태어난 곳이 아니고 생가 역시 조작됐다는 증거가 굉장히 차고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몇 개를 예를 들겠지만 그 생가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의무도 있고 정이 묻은 거라서 문재인 정도 출세한 사람이면 생가를 자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오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거기를 공식적으로 찾아간 거는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16년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시작되기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1년 정도 앞두고 박근혜 끌어내리는 걸 코앞에 두고 거제도를 자기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적 생가에 들린 게 그때가 유일하게 한 번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거제도 생가가 진짜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물론 와이프 김정숙이가 대선 승리 직후인 2017년 5월 달에 혼자서 거제도에 내려왔던 일이 있습니다. 대선 승리한 그날 바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그 옆에 있는 추경순, 탯줄 잘라준 할머니, 추경순 할머니를 만나고 거제도 그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찾았던 게 전부입니다. 자, 김정숙이 그 동네 분들하고 만나서 사진 찍은 걸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가 김정숙의 사진인데 이 자리는 경로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코 문재인의 생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생가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조작과 날조의 덩어리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 말고 의문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탯줄을 잘라준 추경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는 분이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때 할머니가 불과 20대, 그것도 20대 초반 나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출산 경험이 풍부한 나이라면 최소한 40대, 50대 그 이상 가야 되는데 웬 20대 생처녀한테 탯줄을 잘리게 했다?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순이라는 할머니는 문재인의 고향이 거제도라는 걸 그런 사기극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소도구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을 제가 문재인이가 재임 당시에 제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도 크게 훼손한 겁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뺨따귀를 제가 후려친 거랑 똑같습니다. 너 임마 빨갱이 아니야 하고 제가 너 가짜 아니야 임마 하라고 뺨때기를 후려쳤는데 놀랍게도 문재인은 저를 고소를 하지 않고 슬그머니 없던 일로 넘어갔습니다. 자기는 못 본 척하고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3년 전에 문재인이가 반일 죽창가를 부르는 걸 비판했던 우리 자유파의 김정식이라는 분을 모욕죄로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일 죽창가를 비판한 그게 문재인을 정말 모욕한 게 정말 굉장한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이가 거제도 태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부정을 하고 북한 태생이 맞다라고 하는 저 조우석의 주장이 더욱 모욕적일까요? 당연히 저를 먼저 고소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뭔가 더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은 거제도 사람조차 문재인을 고향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아이고 문재인의 고향은 거제도겠거니 생각하지만 이게 다 사기극이라고 하는 걸 거제도의 핵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입니다. 꼭 10년 전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거제도 분들의 향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내가 거제도 사람입니다. 내가 출세했고 대통령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고 거제도 향후에 찾아갔는데 그날 개박살 나고 혼쭐 나고 쫓겨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미 몇 해 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나는 거제도 사람입니다 하고 슬그머니 젓가락을 얹으러 갔다가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저 사람 거제도 사람 아닌데 여기 왜 찾아왔어? 라고 사람들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창피를 당하고 대선에서도 낙선을 했던 문재인이가 집에 돌아와서 칼을 갈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던 게 5년 전이죠. 2016년 말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영화 국제시장이 왕창 떴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현봉학 박사라고 한국의 쉰틀러에 해당되는 분이 막 영웅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동상 제막식을 하는 그 현장에 문재인이가 기어서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였었냐? 서울역 앞에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이라고 서 있는 빌딩이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흥남철수의 영웅 현봉학 선생의 동상이 세워졌을 때 문재인이가 동상 제막식에 축사를 하는데 겨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왜? 자, 그때 문재인의 동상 제막식 축사를 스틸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왜 문재인이가 굳이 거기를 찾아가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전에 5년 전에는 거제도 향후에 찾아갔다가 빠꾸를 맞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거제도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알리기 위해서 고향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쏴다닌 것입니다. 이런 거 모든 걸 종합해 봐도 거제도는 문재인의 고향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의혹이 끝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면 같이 자란 친구들이 최소한 복수로 여러 명이 있어야 맞는데 놀랍게도 친구가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신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신혜진인데 이 신혜진 역시 문재인을 거제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소도구라고 저는 봅니다. 왠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얘기만으로도 밤새워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왕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문재인이 드디어 꼬리를 제대로 밟히는구나 하고 박수를 치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야 이게 뭐냐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집권 5년 동안에 간처방 노릇을 했던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출생 의혹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문재인이 그자는 벌리면 거짓말, 벌리면 구라, 모든 게 불투명한 인간. 5년 동안 한 짓도 간첩짓거리지만 출생 의혹부터
대한민국의 모두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내려온 대를 이은 간첩일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의혹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문재인의 아버지가 메로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흥남철수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또 거짓말이라. 그래서 거제도에서 자기가 흥남철수 때 아버지가 내려왔다가 거기서 어머니를 만나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조차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했던 짓 자체가 엉터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미스테리의 인물,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거대한 사기꾼이라는 걸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문재인의 아버지의 비밀을 별도로 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